반갑습니다. 인문학 카운슬러 권영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반고흐에게 배우는 인생 공부 시작합니다. 파리에서의 삶은 그에게 희망보다는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많았지만 그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프랑스 남쪽 지역인 프로방스였습니다. 아를과 생레미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반고흐의 해바라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반고흐는 아르를 남쪽의 일본이라고 생각했는데 땡볕을 견디며 야외에서 작업하는 시간을 사랑했고 사람과 사물의 본질을 자신의 그림에 담기 시작합니다. 반고흐가 파리 생활을 청산하고 프로방스 아르에 도착한 것은 1888년 2월입니다. 아르의 시작은 눈과 찬바람이 가득한 폭설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숭아, 자두, 아몬드 등 파리에서 경험하지 못한 꽃들의 향연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과 같은 봄을 만납니다. 반고흐에게 아르는 남다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노란집을 비롯해 해바라기 연작 등 반고흐의 대표작이 이곳 아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르에서 생활한 1년 2개월의 짧은 기간에 그가 그려낸 작품은 무려 190여 점으로 하루에 한 점꼴로 완성했습니다. 결국 아르에서 반고흐 인생에 꽃이 피고 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르에서 작품 활동은 왕성했지만 반대로 그의 외로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파리에는 동생 테오도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화가들과 교류도 가능했지만 낯선 곳에 이사와 거주하면서 외로움의 나날들을 지냈습니다. 몇몇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말동무가 되며 술친구가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일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반고흐의 모델로 선뜻 나서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반고흐가 아르에 도착했을 때 이전에는 보지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살구, 자두, 복숭아 등 화려하고 선명한 꽃들이 만발합니다. 그는 붉은색과 초록색, 노란색과 파란색 등의 색채는 물론 보색 대비를 활용하여 자신의 작품 세계를 완성해 나갑니다. 또한 반고흐의 마음을 사로잡은 꽃은 아몬드 나무로 2월 추운 날씨에 피어난 아몬드꽃, 솜처럼 보송보송하고 싱그러워서 그의 눈에는 눈부신 희망과 새로운 삶의 탄생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몬드꽃을 그리면서 또 새로운 희망과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반고흐는 환각과 정신착란으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낼 때였습니다. 반고흐는 이때의 심경을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생활에서 배워야 하는 유일한 교훈은 불평하지 않고 고통을 견디는 것이다. 36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선택해서 찾아간 곳이 생폴드모졸 정신병원으로 생레미 근처 아르에서 약 2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반고흐의 병은 깊어졌고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화가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동생의 결혼 소식은 동생의 경제적인 지원이 끊길까 봐 더욱 노심초사하는 삶의 날들이었습니다. 비록 내게 그럴 힘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나는 이미 미친 사람 노릇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너의 우애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아무런 후회 없이 자살을 했을 것이다. 비겁해진 지금의 나라면 결국 그렇게 하고 말 것이다. 1889년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느덧 동생 테오가 결혼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테오는 아들 이름을 조상의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니라 형의 이름인 빈센트로 정할 만큼 형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형처럼 참을성이 많고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아이는 테오의 바람대로 성장하여 삼촌 반고흐의 작품을 팔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작품 모두를 박물관에 기증합니다. 현재 암스테르담 반고흐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테오에게 아기의 탄생 소식을 들은 반고흐는 넘쳐나는 기쁨을 편지에 담아 보냅니다. 테오야, 방금 요하나가 가장 힘든 시간을 견디어내고 마침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 드디어 내가 아빠가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야. 브라보. 어머니는 얼마나 기뻐하실지. 요즘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 요하나는 해산하기 전날 밤인데도
친절하게 내게 편지까지 써주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뭉클했는지. 요하나는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그토록 침착하고 용감할 수 있었다니 정말 뭉클했단다. 내가 너무나 아팠던 지난 며칠의 시간조차 잊을 수 있었어. 1890년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반 고은은 꽃이 핀 아몬드 나무를 그릴 때의 마음을, 어머님께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당장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테오 가족의 침실에 걸어둘 그림을요. 하얀 아몬드 꽃이 푸른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반 고흐에게 그림은 삶 자체입니다. 특히 아몬드 꽃을 그릴 때 그는 꽃 한 송이에 삼촌 반 고흐의 희망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 사람 아기 빈센트가 부모와 가족의 기쁨으로 건강하게 자라길 소망하면서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강의는 강의 현장에서 체험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과 나누고 공유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